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잘해줘라. 이해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부모님, 선생님,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은 말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우리는 참 많은 걸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참자. 좋게 좋게 넘어가자라며 넘긴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내가 뭘 해줘도 원래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늘 참아야 했을까? 왜 나는 늘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 이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깊은 대화가 될 거예요. 자, 시작해봅시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나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잘하면 언젠가 보답받을 거라는 희망, 갈등을 피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고 친구의 실수를 덮어주고 직장에서 상사의 불공평한 태도를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로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현실에서 자주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어느 날 자식들에게 내가 힘들었어 라고 털어놓았더니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건 착함이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정작 제가 힘들 때 나를 위해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와 당연함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달려갔는데 제가 힘들 때 연락하면 지금 바빠라는 답변만 오던 순간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착함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소진시키고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제 배려를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 이해는 당연한 일이 되고 제 희생은 의미 없어졌습니다. 제 감정은 무시되고 제 시간과 에너지는 편리한 도구처럼 쓰였죠. 이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이고 반복되면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작아지고 위축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맞춰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까운 가족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이해하고 챙겨주던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존재가 됐죠. 요구는 커지고 기대는 끝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해주는 사람으로 고정됐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만만했던 건 아닐까? 만만하다는 말,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누군가에게 만만하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뺏어도 되고, 감정을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니까요. 그게 반복되면 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재가 아니라 기능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뭐든 받아주는 사람.
그 결과 제 말은 무게를 잃고 제 거절은 무시당하고 제 감정은 우스워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제가 이상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상대가 제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저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며 살았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참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 착함,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착함이었나요? 아니면 거절당할까 두려워 억지로 만든 친절이었나요? 이 물음에서 저는 제 관계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제가 결국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웃으며 넘겼던 일들이 언젠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미소로 참아낸 순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면 이건 그냥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며 체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고 저는 주변 인물처럼 살게 됐습니다. 누구도 저를 중심에 두지 않았고 저조차 저를 뒷전으로 밀어냈죠. 나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나도 서운하다는 표현을 삼키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외면한 채 계속 착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은 저를 구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불안 속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그렇게까지 잘했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맨날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관계의 방식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기대치가 됐던 거죠. 그 기대를 한 번이라도 저버리면 오히려 저가 차가운 사람이 됐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안 하면 왜 요즘 연락 없어? 예전처럼 배려하지 않으면 요즘 왜 변했어? 라는 반응이 왔어요. 변한 건 저인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야 비로소 저를 위해 살아보기 시작한 거였죠. 착함을 가장한 희생을 멈추고 배려를 가장한 자기 부정을 그만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이에요. 저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 건강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제가 힘들고 무너지는 관계라면 멀어져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에게 너무 과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 작은 외침이 저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됐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만이 어른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으니 더더욱 저는 저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애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저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늘 제가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유지되고 도움은 주되 도움은 받지 못하고 제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저는 느낍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구나. 노년의 고독이 무서운 이유는 그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의욕과 생존력까지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며 몸도 금세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착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걸 견디며 살아요. 왜냐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늘 제가 뒷자리에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결과 제가 정말 행복했나요? 지금 이 관계들 속에서 저는 정말 위로받고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아니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되었다고 다 귀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되어 저를 잊게 만든 관계, 너무 익숙해져 저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 단호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서 허전한 것보다 계속 남아있으면서 저를 갉아먹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고 애써야 하고 참아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노년에는 이제 가벼워져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인간관계도요. 진짜 제 사람은 제가 조심하지 않아도, 제가 손해보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며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가 몇 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무게감 있게 들어주는 사람, 제가 아플 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제가 조용히 있어도 제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이런 한둘이면 그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거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어렵다. 그건 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은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둘째, 연락을 줄이세요. 억지로 안부 묻고 마지못해 대화하는 건 서로 피로만 줍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면 관계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어떤 관계가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지, 언제 마음이 무너졌는지 적어보세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지 말고 제 취향, 제 건강, 제 감정에 집중하세요. 나는 뭘 좋아하지? 뭘 하면 편안하지? 를 자주 자문해보세요. 남보다 저를 아끼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제 감정을 표현하세요. 이건 저한테 과하다. 저도 존중받고 싶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외침이 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남에게 따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퍼주지 않아도, 무조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냉정하게 끊고, 때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식이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좋게 좋게 넘기자. 이 말들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저 자신을 희생시키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제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제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선택 속에서 저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과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잘해줄 사람을 고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